자, 명덕외고 이번 2학기 기말고사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서는 일단 A랑 B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함수 F가 있는데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B에서 A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자, 가조건입니다. 함수값 두 개가 나왔습니다. F1과 G3.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에서는 자, 어떤 X가 등장했어요. 자, 어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GX식인 거니까 3579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라도 하나 이상 이걸 만족하고 있으면 일단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찾았던 함수값, 문제가 제시해준 함수값 G3이 1이라 그랬거든요. 일단은 이 어떤 X가 3일 때는 일단 이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됐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수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X는 이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GFG로 가는 합성함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되게 우왕좌왕스러워요. 이게 대입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표를 조금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GFG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일단 B에서 A로 가는 함수인 거죠. 3579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G가 있고요. 다시 1, 2, 3, 4에서 3579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3579에서 1, 2, 3, 4로 가는 G 함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G에서 F, 그 다음에 F에서 G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함수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자, F1은 3이라 그랬고요. G3은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3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시 1을 넣었으면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3을 넣었으면 1이 나와야 돼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G3을 X에다 3 넣으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 5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 것이냐인데, 자, 5를 넣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4의 절반인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매칭이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7을 넣게 되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6의 절반이니까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기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X에다 9를 넣었으면 8의 절반인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9 이거 어떻게 쓸까요? 9를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4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들이 되는 거죠. 중간은 어떻게 가든지 지금 그건 궁금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들 다 썼어요. 아까 어떤 X에 대한 건 지금 G3이 1입니다 해서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애들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이제 그건 안 궁금해요. 이제 모든 X는 이거는 일단 시작과 끝을 연결했으니까. 그럼 이제 중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험장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질문은 F3과 그 다음에 G 인버스 2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기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일단 18이에요. 그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거로부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3이 얘가 9로 가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2가 9로 갔다면은, 그러니까 9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인버스가 2에서 9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됐다면은 9 더하기 9가 되어서 되게 큰 값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죠. 결국 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다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보기인 거니까 최대한 큰 값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위배만 안 되면 돼요, 조건에서.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아까 5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해야 된다 그랬어? 2로 도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는 일단 3이랑 연결되면은 얘는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쭈루루룩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9가 최대값이 되도록 해서. 그러면은 5는 일단 3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는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낼 건 어떤 거냐면은 9에서 출발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죠?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로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라인이 잡히면 돼요? 2에서 7로 가고 7에서 4로 가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7은 4로 가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4는 5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거든.
그럼 다 됐네. 7에서 출발해서 3으로 도착을 했고요. 9에서 출발해서 4로 도착을 했고요. 5에서 출발해서 2로 도착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다 1대 1대0 성립하고 있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F3 함수값의 최대값이 얼마? 9가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 G 인버스 2의 값도 9가 되는 상황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18입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에서는 일단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 사각형의 넓이로 이제 질문했는데 딱 좌표까지만 동일하게 주고 이제 그 다음은 아예 문제 흐름이 바뀌어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미정계수가 양수들이죠. 그래서 k가 양수인 거니까 일사분면 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y는 x분의 k라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x는 양수 조건인 거니까 이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랑 점 Q가 있는데 하나는 x좌표가 a고 하나는 a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사분면 쪽에 이제 그림 그리시면 될 거고, 이때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기 때문에 그럼 PQ는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분의 k식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요. 거기에다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점 P랑 Q는 y는 x 대칭이 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좌표가 바로 만들어지겠죠. a, 그 다음 Q는 a 플러스 3,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PQ가 무슨 대칭이라고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y좌표가 a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와 Q에 대한 좌표 이름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 R이라는 것이 여기 곡선 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y는 마이너스 2x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좀 급격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결국은 여기 곡선 위에 어떠한 점과 이 초록색 직선과의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평행이동시켰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 점 R이 되면 되겠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렸을 때 걔가 유리함수 그래프랑 접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점 R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직선의 이름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일단 잡을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점 R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가장 짧은 길이 4예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다. 요걸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였었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x계수의 제곱과 y계수의 제곱의 상수항의 차에 대한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게 뭐가 되면 되죠? 두 직선 사이 거리인 4가 되면 됩니다.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4루트 5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림상으로 k가 양수인 게 확인이 되니까 양수로 이제 만들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는 4루트 5더라.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를 찾아야 돼요. 자, a를 찾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계산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자, 계산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접한 거에 대한 조건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이 접했습니다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x분의 k라는 직선과 곡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디 갔죠? 4루트 5라는 직선과 접했습니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이제 판별식이 0이다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항합시다. 2x 제곱에 마이너스 4루트 5x에 플러스 k는 0입니다가 돼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쓰시면 반띵의 제곱 20에서 마이너스 ac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0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유리함수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얘는 x분의 10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a를 찾는 거거든요. 항상 좌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 유리함수의 특징 x와 y의 곱이 얼마나 된 거죠? 10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여기 두 함수의 곱이 1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와 a 플러스 3의 곱이 1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a는 양수인 거기 때문에 2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습니다. a는 2예요, k는 얼마예요? 10. 그래서 둘에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12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얘도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요거 보세요라고 했던 거랑 이제 유사한 흐름인데, 그림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 닮은비를 쓰는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제 닮은비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 직각삼각형 OAD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넓이의 비가 S1 대 S2가 1대 8이에요 라는 걸 줬어요. 자, 그럼 넓이 비가 등장을 하면은 일단은 길이 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이 닮음이죠. AOD랑 BOC가 90도, 90도 똑같고 여기 각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AA 닮음이죠. 아니면 뭐 RHA 닮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1과 S1 플러스 S2,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 9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 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닮은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OAD와 삼각형 OBC의 닮은비가 1대 3인 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닮은비가 1대 3이니까 길이비가 1대 3이 될 거고요. 이때 문제에서 점 D의 x좌표를 4라고 냈기 때문에 점 C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때 질문은 D와 C가 주인공이 아니고 점 A에 대한 x좌표 찾는 게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A의 x좌표 이름을 내가 스몰 a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점 B의 x좌표 이름 뭐라고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배를 해서 3a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x좌표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확장을 하셔야 돼요? 곡선 위에 점으로 이동을 하셔서 y좌표를 찾아야 되죠. x에다 a를 대입하면은 루트 ka가 될 거고 x에다가 3a를 대입하면은 루트 k제곱 3a, 그래서 3k 제곱 a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에요. 자, 지금 이제 더 이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해 준 자료들은 다 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더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 그림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부분이죠. 직각. 자,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렇게 평면좌표가 나온 다음에 직각이 나오게 되면 읽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구할 것인가, 요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에 해당하는 흐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보실 건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좌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90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OA의 기울기는 x변화량 a분의 y변화량 루트 ka, 그리고 AD의 기울기는 x변화량 a-4분의 y변화량 루트 ka, 그리고 얘네들의 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서로 수직이니까. 그럼 이때 관계식이 나오죠. ka는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예요 라는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a는 양수인 거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도 괜찮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예요 까지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k라는 거를 한 번 더 찾아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시 한번 그림을 봤더니 지금 점 a는
루트 kx 위의 점이고 점 B는 루트 k제곱 x 위의 점이에요. 일단 계산식이 달라. 그런데 그 A와 B가 같은 직선상에 있어요. 자, 일직선 위에 점 O, A, B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OA 기울기랑 OB의 기울기가 같아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울기가 똑같다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OA의 기울기는 A분의 X 변화량, 그 다음에 루트 KA, Y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친구는 뭘 구하는 거예요? OB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X 변화량 3A에 Y 변화량 루트 3K제곱 A 이렇게 이제 찾아내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 A로 나누고요. 어차피 A는 양수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서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KA는 3K제곱 A예요. 이제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자, 그러면 K도 양수고 A도 양수인 거니까 3A로 약분하면 되겠죠. 다시 3KA로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K만 남을 겁니다. 자, K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따라서 K 값이 3인 걸 알게 되었으니까 A 값이 나오겠네요.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자, 일단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부분집합 A, B가 있는 거고요. 거기 가족권 보시면은 P에 대한 설명이 있고 Q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 줄이 더 중요한 거죠.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P면 Q에다가 성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P면 Q에다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그 위에 있는 P와 Q에 대한 조건을 읽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몰 x가 A의 원소 이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몰 x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x가 집합 A의 원소 2이면 반드시 뭐가 성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2분의 x 플러스 1 이 B의 원소가 되거나 2분의 x 플러스 10이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집합 B는 첫 줄에 나와 있듯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 해당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2분의 x 플러스 1과 2분의 x 플러스 10도 무슨 수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연수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순서상을 일단 찾아야 돼요. 자, A와 B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만약에 스몰 x가 1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1도 B의 원소가 돼야 돼요. 2가 A의 원소였어요. 그럼 누구도 6이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12의 절반이니까. 3이 A의 원소였습니다. 그럼 누가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서상 만드시는 거예요. 4일 때는 7, 5일 때는 3, 6일 때는 8, 7일 때는 4, 8일 때는 9, 9일 때는 5, 마지막으로 10일 때는 1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순서상이 만들어져요. 자, 좀 깁니다, 얘네들. 일단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A면 B다 이게 성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꼬리 물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2일 때 6이고요. 6일 때 8이고 8일 때 9, 9일 때 5, 5일 때 3, 3일 때 2, 2일 때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라인이 형성됩니다. 2에서 6, 6이면 8, 그 다음 8일 때 9, 다시 9일 때는 5, 5일 때는 3, 그리고 3일 때는 다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가 연속된 어떤 성질이 있어서 A면 B다 요걸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안 쓰인 거. 4와 7, 7과 4가 있어요. 그래서 4이면은 B에 7이 들어가는 거고 A에 7이 있으면은 B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또 뱅뱅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놀고 있는 것들은 1과 10이에요. 1이면은 1이다가 있고요. 10이면은 10이다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10이죠.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A가 10이라서 B가 10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자, A면 B다 라고 했지 B면 A이다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B에다가 10을 하나 던져 놓는 거예요. 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 쪽에 넣어서 A면 B다를 성립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B에 10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별도로 성립시키거나.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거냐면은 자, A면 B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축은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2면 6이다인 거니까 A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러면 B에 6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면 6이에요. 그래서 A에는 원소 2, B에는 원소 6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 배치가 순수한 A와 순수한 B에 넣은 겁니다. 정확히는. 자, 그런데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중간에 교집합을 경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면 6이다를 이렇게 쓰는 거죠. 집합 A에 2를 넣었더니 집합 B가 6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이 A이면서 동시에 B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A에 6을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된 거기 때문에 6이면은 8입니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6이 들어가서 8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 2를 넣었더니 B에 6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B의 위치가 지금 A랑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6이면 다시 B가 8입니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얘 확장이 됩니다. 결국은 2면은 6이고 6이면 8이고 8이면 9예요 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A면은 B다. 그러면 지금 A 6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A에 6이면은 B는 8이다인데 그 8도 지금 A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A가 8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8이면 9이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을 약간 중간 매개체 삼아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원소 배치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순수한 A에 넣어서 순수한 B다 라는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교집합을 경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면 B다, 다시 A면 B다. 그래서 교집합을 경유시키는 거고, 여기는 뭐 많게는 뭐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영역을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아니면은 1과 10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 자리에만 넣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한 B의 자리에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돼요. B면 A다. 그건 지금 명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B에는 그냥 하나씩 뿌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걸 보고 이제 가장 큰 상황이 나오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냐면은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때 교집합은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최소 4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일단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원소의 개수는 7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3개가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 일단 요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저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인데 아까 그겁니다. 자, 교집합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A면 B다, 다시 A면 B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면 B다, A면 B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냥 뿌리는 거죠. 톡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해봅시다. 저 상황에다라고 해보고, 그러면 저 때 쓸 수 있는 일단 B에는 무조건 큰 거 써야죠. 9가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 줄 연결된 게 지금 9, 8, 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9, 여기가 8, 여기가 6. 이렇게 되면 일단은 9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이게 살짝 고민스러워요. 자, 요렇게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5, 3, 2의 순서거든요. 그럼 2라는 숫자를 여기다 써야 된단 말이죠. 여기 5, 3, 2가 되는 거니까. 한데 아직 안 쓴 숫자 중에서 되게 큰 게 있어요. 7도 있고 10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는 7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교집합을 경유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4이면 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4를 넣고 여기다 7을 넣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하나가 모자라는데요. 자, 아까 우리 교집합에다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누구죠? 1 또는 10은 만약에 교집합에 쓰겠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큰 걸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럼 버리는 카드 1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기 하나가 남았어요. 저건 단독입니다. A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하나 뿌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10 하나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떨어져라.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9, 7, 10을 더하는 거니까 26이에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요걸 요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겠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서 교집합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소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 6, 8, 9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2로 시작을 해서 6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8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9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이면 6이에요. 6이면 8이에요. 8이면 9예요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교집합은 두 개가 완성됐고요. 여기 원소가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A에는 원소 두 개, 4개 있어야 된다. 4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 쓰려면 아까랑 또 똑같아요. 4이면 7이다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4를 하나 넣고요. 그럼 4인 거니까 7이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지금 원소가 모두 몇 개요? 6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집합이 7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중에 하나 뿌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10, 하나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을 하나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도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 가장 큰 값은 2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26. 10이랑 9랑 8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는데 8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와 8이 동시에 여기 순수한 비의 영역이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산술기하랑 최대최소 이제 이런 애들 섞여 있는 내용이죠. 일단은 식의 구성을 봤을 때 분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수관계의 어떤 느낌이 보이죠. 그 다음에 xy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일단은 최대최소에 대한 거는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최대최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부등식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가지는 2차식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꼭지점의 좌표를 읽겠습니다. 의 흐름이 되거나 또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읽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두 번째의 흐름이 뭐예요? 산술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묻거나 곱에 대한 최대값을 묻거나 분수식에 대한 것들 또는 역수관계들이 나오게 되면은 산술기하로 접근이 용이하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분모부터 처리를 해야죠. 이걸 변화시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과 똑같은 모양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저 분수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분의 36. 자, 그 다음에 원래는 2x제곱이었습니다. 근데 x제곱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x제곱은 좀 하나만 남아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썼고요. 마이너스 4x가 일단 필요하겠네요. 자, 마이너스 4x가 등장을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숫자 누가 있는 게 좋아요? 4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게 완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식 변형을 하면서 없었던 숫자들 얼마가 생겼습니까? 5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여기까지 이제 만들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x제곱 0 이상, y제곱 0 이상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지금 양수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분의 36인 거니까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죠? 산술기하 쓰게 되면은 2배의 둘이 곱한 거에 루트를 취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 이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양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두 개의 항이 같을 때인 거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1이 얼마일 때? 6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서 읽어내셔야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요. x-2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읽히는 거죠.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산술기하에 의해서 12가 최소값이었고요. 거기서 5를 뺐으니까 지금 최소값은 7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m은 7이에요. 그리고 그때 x값은 2예요. 그 다음 y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등호성립 조건 찾았잖아요. x가 2인 거니까 2의 제곱 4에 y제곱에 1을 더한 게 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y제곱은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y가 1일 때가 돼야 되죠. 그래서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2, 베타가 1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fx 유리식이 나와 있습니다. x-2분의로 시작하고 있는데 항상 유리식을 읽을 때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x-2분의 일단은 떨어져 나온 숫자가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a-n이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a로 묶어서 2-n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유리함수를 정리를 하실 때는 습관적으로 점근선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부호도 캐치는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점근선 x는 2가 되는 거고요. y는 a-n이 되겠죠. 이때 n은 2보다 큰 자연수인데 2 빼기 n인 거니까 얘는 음수, a도 음수. 그럼 분자는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개형열추 잡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은 점근선보다 왼쪽에 하나 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 점근선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서 n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리함수식인데요. 최고 루트의 개수가 -a인 거고요. 그 다음에 x-n 플러스 n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x 범위는 n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좌표 대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렇게 식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등호가 있는 것을 먼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하나 짝 찍고 가는 게 조금 수월하니까요. x에다 n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n, n이 되나요? 마이너스 n이 되겠네요. 그래서 n, n을 지나가는 그래프입니다. n,-n은 동시에 무리함수의 어떤 기준점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그릴까요? 자, 일단은 점근선이 x는 2였어요. 그래서 점근선부터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기쯤에다 그릴까요? 얘가 y축,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a-n인데 마이너스 자연수에 음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돼요. 한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는 분자가 양수인 거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원면과 3사원면의 그림이 줘야 되고 일단 3사원면 중에 그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요건 확정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n에서 그래프가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n이 한 여기 어디쯤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n이 라인이 또 잡혀야 되겠네요. 여기쯤에 있다라고 봅시다.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가 아까 n,-n을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n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한 여기쯤을 지나가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무리함수 그래프 n,-n을 기준점으로 해서 x의 개수가 양수, 루트의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절대값 취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개형만 잡아봅시다.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 반대쪽을 하나 그려야 되죠. 아까 우리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3, 4호면 쪽에만 그림을 그렸어요. 1, 4호면 쪽에도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 자, 지금 그래프가 n에서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n을 대입하면은 n-2에 2-n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상쇄가 되고 -n이 되네. 그래서 n을 대입하면은 얘도 -n을 지나간 유리함수였던 겁니다. 지금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저 유리함수는 n,-n을 지나가진 않지만 잘려나가기 때문에 일단 연결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흰색으로 그린 그림이 f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절대값을 취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x축 밑에서 싹 다 접어 올려야 되는데, 접어 올리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들도 같이 접어야 돼요. 특히 점근선을 제일 먼저 접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n이라는 선부터 0 올립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또 올라가서 n-a가 되겠죠. x축 대칭이 됐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점근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얘를 접었으니까 원래는 n,-n에 있던 점이 n,n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린 곡선이 절대값 fx에 대한 그림이에요.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지워. 자, 이제 얘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 자, 저게 절대값 fx죠. 거기다 뭘 찌른 거예요? y는 t라는 막대기를 찌른 거예요.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죠. 그것을 gt라고 하는 거고요. 자, gt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gt가 2가 되도록, 다른 말로 여기 주황색 그래프에다가 y는 t라는 막대기를 찔렀을 때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최소값은 0이다. 자,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y가 0입니다. 또는 t가 0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두 지점에서 교점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박스에서 말하는 최소값 t가 0이다는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점이 여기에선 이제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선 3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선 다시 2개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선 교점이 몇 개가 돼요?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잘렸는데 무리함수에서는 이게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도 그려지겠는데 지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그래서 y는 n-a라는,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에 유래된 이 라인이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찔렸을 때가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접힌 쪽에서 하나 만나고 유리함수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는 그래프가 없고, 여기보다 위로 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 1개,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표현 최대값이 2분의 3n이다. 지금 그 소리는 이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t가 2일 때의 t의 범위를 얘기를 하세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t가 0이거나 x축 얘기하는 거죠. 또는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n. 그래서 t가 n보다는 크고 n-a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은 교점 개수가 2개가 됐던 거예요. n- 여기 점근선 진행할 때 교점 개수 2개인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t 값의 최대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3n이라 그랬어요. n-a가 2분의 3n이랑 같은 값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최종적인 질문. n 초과
2분의 3 n 이하에서 자연수 t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가 된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n 값에 대해서 가장 큰 걸 찾아주세요가 이제 최종 질문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거를 이제 뭐 수업을 한다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n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 하나는 초과 하나는 이하인 거니까 그럼 이제 빼는 계산을 하셔서 이제 조건들을 찾아 나가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건 단답이잖아요. 자, n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럼 t가 5랑 6 두 개가 나옵니다. 오, 되는 것 같아. t의 n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5초과 얼마죠? 7.5가 나와요. 그럼 t는 6과 7 두 개가 나와요. 자, n이 만약에 6이었습니다. 그러면은 6초과 이번에는 9 이하가 나와서 7, 8, 9,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큰 최대값 n은 5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고요. 이게 훨씬 빠를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수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죠.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면은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예요. 그래서 자연수 초과 자연수 이하에 해당하는 정수개수 세는 문제로 바뀐 거니까 그냥 2분의 3n에서 n을 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2분의 1n이 2입니다가 되어서 n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일 때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n이 홀수였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될 때는 이게 0.5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n에서 2분의 1을 빼고 다시 n을 빼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n이 2분의 5가 될 거고, 따라서 n은 5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썼어야 할 텐데 단답형이니까 차라리 집어넣어서 찾는 게 훨씬 더 빨랐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주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에 대한 주요 문항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